그래서 문자 사용해서 곱셈기호, 나눗셈기호 생략하는 거 배웠지. 이제는 문자로 식을 나타내는 걸 해볼 거야. 우선 첫 번째로 숫자로 식을 나타내 볼 건데, 우선 그 첫 번째가 수와 금액을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 보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3, 4, 5래. 그러면 요거 345구나 이렇게 나타내지. 근데 숫자일 때는 사실 3은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게 3 곱하기 100이야. 100의 자리. 4는 10의 자리지. 그럼 4 곱하기 10이야. 5는 1의 자리니까 5 곱하기 1이야.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345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 옆에 오른쪽 문제 보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A, B, C래. 그러면 요거 A, B, C인가? 이렇게 쓰면 어때?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돼. 왜냐면 A, B,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세 자리 자연수를 나타낼 때는 A가 100의 자리였지. 그러면 A 곱하기 100. B는 10의 자리였지. B 곱하기 10. C는 1의 자리지. C 곱하기 1. 요것들을 다 더해서 나타내야 되고 곱셈 생략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요렇게 나타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고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3인 수래. 그럼 이거 숫자로 어떻게 써? 0.13이라고 써. 근데 여기서도 요 1은 소수 첫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0.1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요 3은 소수 둘째 자리여서 0.01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거든. 이것들을 더해서 나타낸 게 바로 0.13이야. 근데 이때 두 번째 문제 옆에를 보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x고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y래. 그럼 요거는 0.xy라고 쓸까? 이것도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써버리면 이게 0.x 곱하기 y라는 뜻인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이 숫자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야 돼.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x잖아. x는 0.1 곱하기 x인 거고 소수 둘째 자리 숫자 y잖아. 0.01 곱하기 y인 거야. 이것들을 더해서 나타내면 0.1x 더하기 0.01y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자연수나 소수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 그 다음 3번 문제도 보자. 3번은 정가가 5,000원인 필통 30% 할인했다. 우리 할인했다는 얘기는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거지. 그러면 5,000원에서 빼기 원래 가격 5,000원 곱하기 100분의 30을 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러면 옆에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5,000원짜리 필통을 A% 할인했대. A%. A%가 뭐야? 요거 자체가 100분의 A야. 그 얘기는 원래 가격 5,000원에서 빼기 원래 가격 곱하기 100분의 A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뭐 약분까지 해서 하면 더 좋겠다. 5,000 곱하기 100분의 A는 100에서 0이 2개 지워지면 여기 0 2개 지워지겠지? 정리하면 5,000 빼기 50 곱하기 A여서 50A. 단위는 원이니까 괄호하고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제 밑에 4번 문제로 가면 한 자루에 200원인 볼펜 4자루랑 한 권에 500원인 공책 5권을 사고 10,000원 냈을 때 거스름돈. 그럼 우선은 볼펜을 200원짜리 4개 샀기 때문에 200 곱하기 4원이다라고 할 수 있지? 한 권에 500원인 공책 5권이네. 한 권에 500원이면 5건이니까 500원 곱하기 5 하면 되겠지? 이것들을 전부 다 샀고 그러면 우리가 10,000원을 냈을 때 요만큼을 빼고 나서 남은 돈을 거스름돈으로 받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다가 10,000원 빼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고 계산까지 해볼까? 그러면 10,000원 빼기 여기는 800원 더하기 2,500원. 그래서 계산까지 그냥 해볼게. 2,500원 더하기 800원 하면 3,300원이야. 10,000원에서 3,300원을 빼보자. 10,000원 빼기 3,300원. 0076, 6,700원. 요렇게 계산까지 하면 6,700원인데 오른쪽은 지금 한 자루에 A원인 볼펜 4자루 그리고 한 권에 B원인 공책 5권 사고 10,000원 냈을 때 거스름돈. 우선은 볼펜이 한 자루에 A1이야. 4자루 샀으면 얼마야? 4 곱하기 A겠지? 4 곱하기 A. 한 권에 B1이 공책 5권이 얼마야? 5 곱하기 B. 요 둘을 더한 게 내가 전부 구입한 금액이고 요거에서 10,000원에서
구입한 금액을 빼야 거스름돈이겠지? 요것도 정리해보자. 일단 10,000원 빼기 괄호 안에 4 곱하기 A는 4A라고 쓸 수 있고 5 곱하기 B는 5B지? 괄호 꼭 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산 전체 금액은 꼭 묶어줘야 되겠지. 그럼 4A 더하기 5B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단위는 원. 이렇게 해서 문자로 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식을 세워볼 건데 여기서는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다고 들었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빠르기로 걸어갔느냐. 그래서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속력은 전체 거리를 내가 어느 시간 동안 갔느냐. 그러니까 내가 해당 시간 동안에 얼만큼 갈 수 있지? 그걸 빠르기로 나타내는 게 속력이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전체 거리를 내가 얼만큼의 빠르기로 갈 수 있지? 그럴 때 거리 나누기 속력이 시간이야. 또는 속력분의 거리, 시간으로 구하면 되고 이 거리, 속력, 시간을 거속시라고 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공식을 외우기 쉽게 만든 게 있어.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 요렇게 지금 요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가로로 반을 가르고 또 여기 반을 갈라서 위에는 거리라고 써놨고 여기는 속력 시간이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리고 시간은 여기 속력분의 거리야. 그래서 요 모양만 알면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거 어렵진 않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를 잘 맞춰줘야 돼. 단위가 뭐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초냐, 분이냐, 아니면 시간이냐 요렇게 단위가 있고 또 거리로 따지면 미터냐, 킬로미터냐 요런 단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보도록 하자. 우선 1번 문제 보면 초속 8m로 5분 동안에 달린 거리. 우선 거리는 어떻게 구했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여기서 속력은 뭐냐면 초속 8m야. 얘는 1초당 8m를 간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기준이 초지 초. 여기 초인데 문제에서는 5분 동안 달렸대. 그러면 여기 5분을 초로 바꿔줘야 돼. 우리 1분이 몇 초지? 1분은 60초야. 2분은 2 곱하기 60해서 120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5분은 몇 초야? 5분은 60초에다 5를 곱해가지고 300초가 되겠지. 즉 1초당 8m를 가는 사람인데 300초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러면 속력은 1초당 8m. 속력은 8인 거지. 8m per 초. 8. 시간은 300초지. 300. 그래서 곱해서 2400이고 거리니까 단위를 보면 초속 1초당 8m. 미터가 단위라서 거리는 2400m다 라고 하면 돼. 옆에 문제 보자. 자, 초속 8m, 1초에 8m를 간다. x분. 여기도 마찬가지지. 초속 1초에 8m 가는데 x분 동안 달린 거 물어봤어. 그럼 분을 초로 바꿔야 되겠지? 아까 전에 1분은 몇 초다? 1분은 60초다. 2분은 120초다. 3분은 180초다. 그러면 x분은 60 곱하기 x에서 60 곱하기 x는 60x초다. 그러면 알고 싶은 게 뭐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뭐랬어? 여기 초속 8m 1초에 8m씩 간다. 속력은 8. 시간은 초로 바꿨더니 x분이 60x초가 됐다. 그럼 60x. 숫자끼리 곱하면 8 곱하기 60. 사실 이 60x가 좀 나눠서 쓰면 8 곱하기 60 곱하기 x잖아. 그럼 8 곱하기 60부터 해주면 480이지? 480 곱하기 x는 480x. 단위는 여기 미터였지? 단위는 미터. 이렇게 풀면 돼. 밑에 2번 문제도 같이 보자. 60km의 거리를 시속 20km로 왕복한다. 그러면 시속 20km니까 1시간에 20km를 간다는 거야. 2시간이면 40km를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때 시간은 어떻게 구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이 얼마야? 시속 20km니까 20이지 20. 단위는 킬로미터 per 시인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줄게. 시속은 지금 1시간에 20km를 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긴 하는데 단위는 어려서 일단 나중에. 우선 속력은 20이다.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야? 60.
단위만 잘 맞춰주면 돼. 여기 킬로미터면 여기 킬로미터로 20분의 60이니까 3이지 3. 그리고 시간이었지. 여기서 시간이 뭐야? 시속이니까 3시간이 되겠지? 옆에 문제 보자. X킬로미터를 시속 20km로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이 얼마라고? 시속 20km라고. 속력은 20km/시다. 그때 거리는 X킬로미터다. 그러면 20분의 거리 X. 단위는 여기 지금 시속이지 시간. 그래서 20분의 X시간.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세 번째로는 농도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 건데, 우선 농도의 뜻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도 그 라면이 막 물이 많으면 싱겁기도 하고 물이 적으면 짜기도 하잖아. 그것처럼 농도는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 있을 때 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얼마나 적게 들어있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금물의 농도야. 그래서 이제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았어. 여기 물에다가 이제 막 소금을 넣잖아. 소금을 막 넣어. 그럼 이 물은 소금물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 소금물을 만들었을 때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농도고, 이때 이 소금물을 이제 기준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뭐 100g, 100kg 뭐든 100으로 잡았을 때 그때의 이 소금의 양 있지. 이게 바로 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물분의 소금에서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그때의 그 값이 농도가 된다. 그래서 농도의 정의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퍼센트거든.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가 좀 나타내 보면, 우리가 소금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소금물이 뭐 400g이 있다고 하죠. 400g. 400g이 있는데 내가 소금을 20g을 넣은 거야. 그러면 소금물은 400인 거고 소금은 20이 있는 거지. 단위는 맞춰야 돼. g이면 g으로,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으로. 여기서는 그램, 400분의 20이 있는데, 요게 그러면 내가 100g,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냐는 거야.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농도다. 그래서 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농도는 지금 400분의 20, 요거를 100분율로 바꾸는 거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바로 농도가 되고, 계산까지 해주면 얘는 5가 나오네.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지. 그래서 농도를 구할 때는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래서 나오는 값이 농도고 단위는 퍼센트다. 그럼 이번에는 방금 전처럼 400g의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 400g이 있는데 요게 농도가 5%짜리래. 5%. 그러면 거기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거야. 이렇게 비커가 있는데 여기가 소금물이, 물 말고 소금물이 400g이 있어. 근데 이게 5%짜리래. 소금이 얼마가 있을까? 우선은 이 5%의 정의가 뭐지? 5%는 뭐라 그랬어? 5%는 소금을 100 중에 소금이 5g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때 소금물을 400으로 봤을 때 그 안에는 소금이 얼마나 있는가? 요렇게 비례식 생각하면 소금의 양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5. 다시 말해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5. 5 나누기 100 곱하기 400을 하면 구할 수 있겠지. 5는 뭐였냐면 5는 농도였어. 5%의 그 5였어. 5 나누기 100. 5 나누기 100 곱하기 400. 그러니까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그러면 소금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1번, 2번 공식에 있어. 한번 볼게. 농도 어떻게 구해? 소금물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단위는 이제 퍼센트가 된다. 소금은 어떻게 구해? 소금은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5 나누기 100 곱하기 400. 알겠지?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같이. 1번. 10%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자, 10%의 소금물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소금물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긴 지금 g으로 나와 있으니까 1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금이 10g 있다. 그러면 2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금이 얼마나 있느냐? 단위는 그램.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공식 바로 외워서 써도 돼. 어떻게 구한다, 소금은? 소금 어떻게 구했지? 위에서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요 약분 하니까 20g이네. 그럼 오른쪽 이제 문자로 나타낸 부분 볼게. 10% 소금물 A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소금은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그러면 10분의 1이 되겠지? 약분해서 10분의 1 곱하기 A는 10분의 1 A. 단위는 여기서는 그램. 자, 2번 문제 보자. 이번에는 물 100g에 소금 50g을 넣어 만든 소금물의 농도. 자, 농도 구하려면 물이 아니라 소금물. 소금물은 물과 소금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100g 더하기 50g 150이지? 150분의 소금 50 곱하기 100. 그러면 여기 분자 분모 약분하면 150분의 50은 3분의 1 곱하기 100. 그래서 얘는 뭐야? 3분의 100. 단위는 이제 퍼센트. 오른쪽 물 100g에 소금 Xg 넣어 만든 소금물 농도. 마찬가지지. 소금물이 필요하지? 그럼 물과 소금을 더해서 100 더하기 X. 이게 소금물이지? 100 더하기 X분의 소금 X 곱하기 농도는 100. 정리하면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100 더하기 X분의 X랑 100이랑 곱해가지고 100X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쓰면 돼. 이제 3번으로 갈 건데 3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 자, 3번 볼게. 20%의 소금물 200g, 10%의 소금물 300g을 섞었을 때 농도. 그럼 이거 20 더하기 10해서 30% 아니에요? 네, 아니겠죠. 왜냐면 소금물의 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비커 2개 그려가지고 해보자. 비커를 2개 그릴게. 그래서 첫 번째 비커에는 20%짜리 소금물 200g. 여기 20%짜리가 있고 소금물이 200g이 있어. 자, 그럼 200g이 20%짜리 200g에는 소금이 얼만큼 있어? 소금 어떻게 구해?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계산해주면 40g이 있네. 그 다음 두 번째 비커에는 뭐가 있다? 10% 소금물 300g. 여기 소금이 얼만큼 있어? 10 나누기 100.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약분해주면 30g. 자, 요걸 어떻게 했대? 섞었대. 섞었다는 건 합쳤다라는 거지. 더했다. 그러면 요 비커에는 이제 또 소금물이 있는데 전체 몇 그램? 전체는 200g과 300g 더해서 500g이 되겠지. 소금의 양은 40g과 30g을 더해서 70g이 되겠지. 자, 그럼 농도 어떻게 구해? 농도는 소금물 500분의 소금 곱하기 100. 약분해주면 5분의 70. 5분의 70은 14지, 14. 따라서 얘는 14%가 되었다. 요거 생각하면서 오른쪽을 보세요. 자, A% 소금물 200g 소금물, B% 소금물 300g. 섞었을 때의 농도 마찬가지로 비커 2개 준비. 첫 번째 비커, 두 번째 비커. 자, 첫 번째 비커는 여기 안에 A% 소금물이 200g. 소금물이 200g. 그러면 소금은 얼만큼 있는 거야? 소금은 농도 A 나누기 100 곱하기 200. 그러면 얼마? 약분해서 2Ag 있는 거지? 단위는 빨간색으로 g이라고 적을게. 두 번째 비커. 자, 이 비커에도 B% 소금물 300g. 소금 얼만큼 있는 거야?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300. 계산 100과 300 약분해주면 3 곱하기 B 3B 단위는 그램. 섞었대요. 더해서 결과가 비커 안에 이렇게 소금물이 있고 소금물이 전체가 500g이 되겠지. 여기서 200g, 300g 더했지? 소금은 2A 더하기 3B 해서 여기가 2A 더하기 3B 단위는 이제 그램. 소금물분의 소금 500분의 2A 더하기 3B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분모 분자 약분되지? 0 2개 지워지면 분모 5만 남고 얘는 뭐야? 5분의 2A 더하기 3B 요게 바로 농도가 다니는 퍼센트. 5분의 2A 더하기 3B 퍼센트. 답은 요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자. 4번. 우리가 이제 퍼센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익과 증가 또는 할인과 감소를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해볼 거야.
첫 번째 문제. 정가가 1,000원. 정해진 가격이라고 보면 돼. 1,000원짜리 물건을 15% 할인했을 때의 가격. 그럼 원래 가격 1,000원이지? 빼기 1,000원의 15%니까 1,000원 곱하기 100분의 15. 퍼센트 자체가 100분의 15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1,000 빼기 약분되면 150. 1,000원에서 150원을 빼면 850원. 오른쪽 문제도 보자. 정가가 X1인 물건을 15% 할인했을 때의 가격. 마찬가지야. 1,000원 대신에 X라고 쓴 거니까 자 X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곱셈기호 생략해서 나타내면 X 빼기 100분의 15X. 100과 15는 약분되지. 5로 약분하면 5, 35, 5, 20. 따라서 X 빼기 20분의 3X.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 올해는 학생 수가 작년 학생 수에 비해서 2%가 증가했대. 학생 수가 증가했대. 작년 학생 수가 300명일 때 올해 학생 수. 그러면 작년이 300명이었는데 증가를 했으니까 더하기겠지. 얼만큼? 작년에 2%. 300명 곱하기 100분의 2. 요거 계산하면 약분해서 6. 300 더하기 6. 올해는 306명이네. 그치? 단위는 명. 오른쪽 보자. 올해 학생 수가 작년 학생 수에 비해 2% 증가했어요. 작년 학생 수가 A명일 때. 그럼 작년은 A 더하기 증가했으니까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2. 그럼 여기도 곱셈 생략해서 A 더하기 여기 약분도 되지. 100분의 2는 50분의 1이지? 그럼 50분의 1 A 이렇게 쓰면 되겠다.